창원시가 20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농정률과 높이 제한 등 과도한 규제에 막혀 정체됐던 도시 발전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내륙습지인 창녕 우포늪에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 가을입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봤더니 원인 대부분이 사람이었습니다. 주의사항 등을 짚어봅니다. 최근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장에게 외모 비하 발언 등에 시달린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내륙습지인 창녕 우포늪에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장마철이 끝나고 9월쯤 발생하는 예년의 녹조와 비교하면 11월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환경단체는 이번에 발생한 녹조가 낙동강 녹조와 마찬가지로 유해 남세균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녕 우포늪입니다. 가장자리로 녹색띠가 둘러졌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끼를 끌어올리자 녹조 알갱이가 바글바글합니다. 이 우포늪은 예년에는 산발적으로 녹조가 발생한 적은 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달 31일 우포늪 일대에서 녹조를 발견하고 부경대 수산과학대에 시료를 전달했습니다. 또 낙동강에서 발생했던 녹조가 우포늪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녹조 실태와 환경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1차적인 어떤 대응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녹조 같은 경우는 에어로졸 형태로 이거 공기 중에 날아다니면 거기 오는 관광객들, 탐방객들 바로 내일 모레 11월 11일 날 우포늪 생명기 걷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창녕군의 의견은 다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자체 조사 결과 낙동강 녹조에서 발견된 유해 남세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일반적인 녹조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군 역시 우포늪에서 발생한 녹조 시료를 채취해 현재 물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포늪에서 발생된 녹조 물질에 대한 시료 분석 결과는 앞으로 10여일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은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라는 이유로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어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습니다. 지난 2일 전해드린 것처럼 창원시가 20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손보기로 했는데요. 정체됐던 도시 발전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동네 전체가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돼 지붕 모양과 계단 위치,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 단계부터 일반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3층을 지으려고 하면 반지하로 해야 되는데 반지하 이거는 진짜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 지금 현재 지어난 것도. 앞으로는 이런 불만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가 20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과도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통합 전 옛 창원 지역이 대상인데 주거와 상업 등 19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특히 13개 전용 주거지역 모두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2층으로 제한된 층수는 3층까지, 주택단지 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등 주민 편의시설 운영도 허용됩니다. 상업지역은 현재 30m인 높이 규정이 삭제되고 용적률도 최대 1,500%까지 올려 초고층 초대형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창원시는 재정비안을 통해 도시의 재구조화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크게 저희들이 비전 설계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주거와 그다음 업무 그리고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미래 공간이라는 이렇게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이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개발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현재 아파트 위주의 창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파트 가격보다는 주택 가격이 더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잘 개발되어서 창원시 전체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의 변화를 불러올 재정비안을 이달 중 주민공담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해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악몽과도 같았던 울진 삼척 산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봤더니 원인은 대부분 사람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산 전체가 시뻘겋게 변했고 강한 바람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삼척 산불 모습입니다. 무려 213시간 40분간 이어진 산불로 산림 16,000여 헥타르, 축구장 2만 3천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주택과 공장 등 시설 600여 곳이 소실되면서 집계된 피해액만 9천여억 원,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녹음이 수그러들고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는 11월부터는 산불 발생이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자릿수였지만 11월로 들어서면서 세 자릿수로 껑충 뛰더니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월별 산불 발생 빈도를 봤더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는데 4월과 3월, 2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 겨울철, 봄철은 여름보다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한 면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세 개 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전체 58%를 차지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940건으로 1위,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코로나19가 해제돼 행사가 늘고 산행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대책을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산불 예방하는데 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제적으로 산불 진화 체제를 구축하느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매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 혹은 여기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장에게 외모 비하 발언 등에 시달린 것과 관련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사태로 서희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학교의 현실과 일선 학교장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자의 지속적인 갑질은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법과 제도가 없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교권 침해, 인권 침해 처벌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매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발령받은 신규 교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장으로부터 외모 비하, 인격 모독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게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일기장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힘들어 보였다, 이걸 보고 사과하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6일 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정자 위에 올라갔던 중학생이 2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통영시 무전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5살 A군이 3m 높이 정자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사다리 등으로 A군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30분쯤 함안의 한 철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크레인에 연결돼 있던 2톤짜리 구조물이 약 1.8m 아래로 떨어져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노동자 A씨가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에 연결돼 있던 구조물이 회전하다 연결 부위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업체는 직원이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쉼터 위카페 다운이 4주년을 맞아 3일 건축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카페 다운은 경남건축사협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건축 사진과 모형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들이 다오다, 온기가 가득하다는 뜻을 지닌 위카페 다운은 지난 2019년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과 진로 체험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3일 마산대학교에서 무인항공기 드론 장애물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남 전자고등학교 재학생 34명이 출전했으며 경기는 3계조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장애물이 설치된 실내를 2바퀴 주행한 후 시간을 측정하고 통과하지 못한 장애물당 2초의 페널티를 줘 우승팀이 선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마산대에서는 경남대학교와 경상대 등 도내 7개 대학 재학생이 참가하는 드론 운용 아이디어 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제21회 총선을 앞두고 경남도민 1만인 인터뷰 민심청취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심청취단은 경남도당 당원 2인 1조로 활동합니다. 앞으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취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민심청취단에게 전달된 도민들의 의견은 지역별 총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인 인터뷰 결과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오는 12월 10일쯤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3일 세계 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간담회를 열고 생물 다양성 보전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창원시의 올해 상반기 활동과 하반기 활동 계획을 알리고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시도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위원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클레이는 1990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국제기구로 131개국 2,600여 개의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1회 거창데이가 3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이 명품 치유농업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경남 무형문화재 제17호 301.3 공연과 사과와 포도 시식 행사, 지풀공예 체험 등 다양한 농촌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창군은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협유통과 협업해 거창 사과를 할인하는 특판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 주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새벽부터 경남 곳곳에 비가 내리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이 5에서 40mm, 남해안이 10에서 50mm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